말해요. 네.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람의 발생 파트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어요? 질문 있어요, 혹시? 숙제했던 것 중에서 질문 있나요? 숙제했던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맨델 이전 원리 넘어가 될까? 오케이. 좋아요. 다현이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경민이 좋아 보이는데, 좋아. 자, 그러면, 교과서 문제집 30쪽을 보세요. 맨델의 유전 원리를 이제 공부할 거야. 맨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의 법칙을 세 가지를 발견해내게 돼요.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할 때 사람을 가지고 연구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사람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 어떤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될지를 확인하려면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최소 10개월 걸리고 또 이 아기가 또 자라서 그 엄마한테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보려면은 이 수년이 뭐 10년, 20년 지나야 되잖아. 그치? 또 그 다음 세대를 보려면 또 10년, 20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30년까지 기다려야 돼. 따라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맨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다 연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맨델이 이 유전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완두를 이용해가지고 완두에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모양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완두가 있고, 완두가 모양이 찌그러진 완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그란 완두와 모양이 둥근 것과 모양이 주름진 거. 이런 게 명확하단 말이야. 명확하고. 그 다음에 색깔도 딱 두 개밖에 없어. 색깔도 노란색이랑 초록색.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굉장히 편해. 특히 이제 뭐가 편하냐면은 세대가 지나갈 때 길지 않지. 세대가 짧다는 거야. 수명이 짧다. 둘이 교배를 이제 식물이니까 그냥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나오는 거 보는 거야. 보면은 한 3개월만 있으면 나와요. 나오면 이제 얘들이 어떤 모양이 나는지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만드는 자손의 수, 완두콩, 여러분들이 완두콩 봤어? 껍질에 막 10개씩 들어있고 그런 게 수백 개 나오기 때문에 완두는 자손의 수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연구할 때 좀 통계적으로 수치를 내기가 좀 편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끼리 교배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식물을 내가 원하는 A하고 B를 둘이 교배를 시키자. 그러면 이렇게 붓을 갖다가 칠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문지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요거 지금 얘기했던 둥근 것과 주름진 것 또는 색깔이 노란색과 초록색 이렇게 서로 모양에서 반대되는 모양, 색깔에서 반대되는 색깔. 딱 두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둥근 거, 주름진 거, 이게 겉으로 유전자가 나타나는 거를 형태, 이걸 과학 유전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해요. 앞으로 형질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 형질이라고 하는 건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둥근 모양 또는 노란 색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질, 겉으로 드러난 이 형질들이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거죠. 둥근 게 있으면 주름진 게 있고 노란 게 있으면 초록이 있어. 그래서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립하고 있는 형질이 뚜렷하다. 요런 장점 때문에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돼 편했던 거야. 어.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유전에 나올 때 유전 용어들이 나오거든. 자, 그것들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전. 유전이라는 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질. 자, 형질에다 별표 좀 쳐볼까, 별표? 형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성질, 유전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특징, 그런 특징을 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형질 중에서도
반대되는 형질, 이걸 대립형질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 이런 게 대립형질이 되는 거야. 되겠지?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수학이나 어떤 과학을 할 때는 공식을 만들어서 할 때는 기호를 만들잖아. 마찬가지로 유전자도 이런 형태를 기호로 알파벳으로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현할 건데 이렇게 실제 걔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형태를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유전자의 형태,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뭐냐면 실제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말하는 거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형태, 이걸 표현형이라 그래. 자, 지금은 이 용어를 잘 몰라도 돼.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유전자형과 표현형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완두콩을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완두콩을 예를 들 때, 자,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상동 염색체 했던 거 기억나?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서 얘들은 쌍을 이루고 있다.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무슨 염색체라고 하지? 상동 염색체라고 했었지. 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의 유전자가 있어. 예를 들면 아빠는 둥근 모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엄마도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같은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 근데 엄마는 주름진 유전자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둥근 유전자를 주고 엄마는 주름진 유전자를 줬어. 그러면 둥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 하나와 주름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 하나가 만나서 쌍을 이뤄가지고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손은 여기 쌍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어. 그랬을 때 둥근 유전자를 우리가 대문자 R이라고 하고 라운드에서 가져온 거야. 대문자 R이라고 하고 주름진 거는 소문자 R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아빠와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하나는 둥근 유전자를 받았고 하나는 주름진 유전자를 받았어. 그럼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형태는 아빠로부터 받은 둥근 유전자와 엄마로부터 받은 주름진 유전자, 요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아빠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빠 가진 유전자를 표현했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형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둥근 유전자가 주름진 유전자랑 둘이 만나잖아? 그러면 둥근 유전자가 주름진 유전자보다 힘이 더 세다는 걸 알게 됐어. 멘델이. 그래서 유전자 형태는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모양은 둥근 것만 나오는 거야. 둥글게 나오는 거야. 주름진 유전자가 분명히 하나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둥근게 나왔어. 이때 이렇게 알파벳을 써주는 것을 우리가 유전자의 유전자 형태라고 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요걸 실제로 표현된 형태, 표현형이다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유전자형과 표현형 알겠어?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실제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현한 것이고,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 이걸 표현형이라 하는 거야. 자, 좀 다시 설명하면 알 거야. 그래서 유전자형은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한 게 유전자형,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그래서 둥근 거, 주름진 거,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둥근형이나, 이런 게 표현형이라는 거지. 그래서 둥근 것끼리 모이면 겉으로는 둥근 애가 나오고요. 둥근 애와 주름진 애가 함께 있어도 둥근 애가 힘이 세기 때문에 둥근 애가 나와.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다른데 표현형이 같을 수 있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보이니? 어. 자, 주름진 애끼리 모이면 주름진 애가 나오거든?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떠냐, 유전자형. 겉으로 나타나는 게 어떠냐, 표현형. 알겠어? 그 다음에 이 맨델이 실험할 때 두 가지의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자가 수분을 했었고, 하나는 타가 수분을 했어. 자, 이게 뭐냐면, 자가 수분은 뭐냐면, 이 식물이거든, 식물. 꽃이 있을 거 아니야, 꽃이. 이렇게 꽃이 있으면 꽃잎이 있겠죠, 그죠? 이 꽃잎이야. 꽃잎이고, 여기에 암술 머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백합 생각해봐, 백합. 백합 생각하면은, 이렇게 암술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암술이야.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나 있거든, 수술. 그러면 이 하나의 꽃, 같은 꽃이잖아, 지금. 같은 꽃이기 때문에 요 암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수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동일하단 말이야. 왜냐면 같은 꽃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근데 암술이 뭐냐면 여자로 따지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얘가 난자고 수술이 뭐냐면 이게 정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가 난자를 만나야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음. 정자가 난자가 만나야 수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같은 수술에 있는 유전자를 암술에 있는 애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면 이거는 유전자가 같은 애들끼리 만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꽃에서 아빠와 엄마를 만나게 했는데 이거를 아빠가 가진 유전자가 대문자 대문자였다? 그러면 저 엄마가 가진 유전자도 대문자 대문자인 거야. 이렇게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시킨 거. 어떻게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교배시키면 될까? 붓을 가지고 이 수술에다가 막 문지른 다음에 암술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둘이 만나는 거야. 근데 유전자이 똑같아. 이렇게 자기들끼리 교배시키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교배시켰다. 동물은 수정이라고 하고 식물은 수분이라 그래. 그거를. 정자와 난자가 만난 거. 꽃가루와 암술이 만난 거. 그걸 수분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분시켰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봐봐. 같은 그루의 암술에 붙는 현상. 수술의 꽃가루가 이게 정자야, 쉽게 말하면. 암술, 이게 난자야. 그러니까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이걸 자가수분이라 하는 거고, 다른 꽃에다가 붙이면 타가수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자가수분은 자기들끼리, 타가수분은 남이랑 수분시켰다라는 건데,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다? 자가수분은 동일한 유전자형끼리 만난 거다. 타가수분은 동일하지 않은 유전자형끼리 만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를 타가수분이라 하는 거야. 그 다음, 순종과 잡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순종은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가 동일해. 그러니까 상동이 있는데, 이 상동 한쪽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라지 R이고, 다른 쪽도 라지 R이야. 그러면 순종. 같은 걸로 결합되어 있으면. 또는 스몰 R, 스몰 R. 순종. 잡종은 이게 달라. 그럼 잡종. 음. 우리가 강아지들도 순종 잡종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이런 유전 용어들이 있어. 이거는 근데 일단은 지금 한번 들어보고 아 대충 아는 거 몇 개만 체크해두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용어들이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옆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1번.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순종이라 하는 거야.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걸 뭐라고 하냐? 이걸 잡종이라 하는 거지. 자,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암술에 붙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 무슨 수분? 써봐. 무슨 수분? 준민아? 무슨 수분? 써보세요. 이것을 그렇지. 자가 수분. 다른 꽃에 붙는 현상 뭐라고 그래? 써봐요. 이걸 뭐라고 그래, 승민아? 그렇지? 타가 수분. 자,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야. 음. 잘했어. 서진아, 동준아, 정호야, 재범아, 잘했어. 자, 그다음 2번. 순종을 골라라. 아, 순종은 뭐야? 같은 유전자 형끼리 같이 있는 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순종이야. 자, 얘 순종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뭐야? 잡종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하는데 디귿, 리을, 미음은 두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란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왜 네 개냐면 얘가 한 쌍이고 얘가 한 쌍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건 어떤 뭐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쌍이다 그러면 상동 염색체에 똑같은 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요 B는 모양이 아니라 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다 그러면 또 다른 상동 염색체에 색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때 순종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끼리 같으면 순종이야. 색깔 나타내는 애끼리 같으면 순종이야. 지금 모양과 색깔 같잖아. 서로 별개야, 얘들은. 나타내는 형질이 다른 거야. 형질이 다른데 거기에서 유전자가 동일해. 그지? 순종이 되는 거야, 이것도. 알겠어요? 얘도 뭐다? 순종이다. 이것도 순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된다? 순종은 얘랑 같으면 순종이야. 미음, 얘랑 같으면 순종이야. 자, 리을, 얘는 다르잖아, 그치? 잡종. 따라서 기역, 디귿, 미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될까?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어.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이유가 뭘까? 를 골라라 라는 거야. 자, 완두는 한 세대가 길다? 세대가 짧죠? 3개월 있으면은 자손이 300개씩 나와. 3개월 있으면 자손이 300개씩 나와. 그러니까 한 세대가 긴 게 아니라 짧아. 자손 수가 많죠. 그렇지. 연구하기 좋아. 대립되고 있는 형질이 뚜렷해. 연구하기 좋아. 둥근 거 아니면 주름졌어. 그러니까 연구하기 편하단 말이야. 의도대로 교배할 수 있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 승민이 잘했어. 여기까지 되지, 그치, 서진아? 되겠어? 재밌지? 서진이 좀 생물 유전에 좀 자신감을 보이는데?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멘델의 실험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럼 멘델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멘델이 일단은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완두콩을 가지고 완두콩의 모양에 집중을 했어요. 자, 완두콩의 모양은 두 가지야. 어,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밖에 없는 거야. 완두콩의 모양은 둥근 완두 아니면 주름진 완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맨델이 뭘 준비하냐면 순종을 준비해. 어, 순종을 두 부리로 준비하는데 둥근 순종과 주름진 순종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둥근 거는 이 맨델이 이제 기호를 정하기를 둥근 것을 나타내는 유전자 형태를 동준이가 지금 질문했는데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은 무조건 꽃에서만 이루어지느냐? 식물에서만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을 자가수분 시킬 수 없죠. 타가수분 시킬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에서만 꽃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둥근 유전자 형태를 R이라고 하기로 했어. 대문자 R로 나타내기로 한 거예요. 음. 그러면 둥근 순종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겠어?
한 쌍의 둥근 유전자를 가진 애가 있겠지. 자, 주름진 애의 순종은 어떻게 되겠어? 모양이니까 우리가 둥근 거를 라지 R이라 했으니까 주름진 거를 소문자 R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가 정해진지는 이 실험이 끝나고 나면 정해지게 돼. 일단은 모양을 둥근 거를 따서 R로 하자, 라운드에서 따와서 R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둥근 게 우리가 영어로 라운드잖아, 그렇지? 둥근 게 라운드니까 R로 하자라고 해서 이 멘델이 뭘 준비하냐면 순종의 둥근 애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준비해요. 그러면 둥근 애의 유전자형은 뭐가 되냐면 얘는 라지알, 라지알이 쌍을 이루고 있고 주름진 애는 스몰알, 스몰알이 쌍을 지고 있단 말이야. 순종의 애를 준비해. 그 다음에 둘을 교배시켜. 요건 자가수분이 아니죠. 요건 타가수분이죠. 유전자형이 다르잖아. 교배시켜서 이 자손을 얻었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감수 분열을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 자, 감수 분열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감수 분열. 자, 감수 분열의 초기 시작이 모세포가 있을 때 모세포에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그 상동 염색체가 존재했다. 상동이 쌍을 이뤘잖아.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지, 애들이? 자기 복제를 한번 했죠. 자기 복제하면 어떻게 됐어? 복제된 애들끼리 붙어서 나왔던 거 기억나요? 감수 1분열에서 붙어서 나왔죠. 그랬다가 얘들이 어떻게 돼? 요 중간이 잘라지잖아, 이렇게. 중간이 잘라지면서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됐지? 상동 염색체가 헤어졌죠. 왼쪽에 있는 상동 염색체는 위로, 아래쪽에 있는 상동 염색체는 아래로. 그러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뭐가 분리됐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었죠? 염색체가 두 개에서 몇 개로? 한 개로.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2분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2분열. 이 하나만 남은 상동 염색체가 이제 또 반 잘라졌지, 이렇게. 잘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됐죠? 이제는 아래쪽도 염색 분체가 분리됐죠? 기억나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한 개의 염색체가 그대로 몇 개야? 한 개야. 그러니까 제1분열에서는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제2분열에서는 염색체가 개수가 그대로 유지됐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엄마 세포에 있던 염색체가 딸 세포로 가서는 염색체가 개수가 하나로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유승아, 정호야, 기억나니? 자, 이거 이해된다. 감수분열 이거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자, 1단계, 2단계 분해되는 건데 이해됩니까? 네, 써보세요. 이해되죠? 예원이? 유승아 재밌지? 오케이. 다 이해하고 있죠, 지유라? 나이스. 다현이 굿잡. 예원이 굿잡. 현보 잘하고 있어요. 자, 왜 갑자기 맨데레 하다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자, 봐봐. 여기 있는 이 순종의 이 어버이 중에서 R을 가지고 있는 얘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요 한쪽에 라지알, 한쪽에 라지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포가. 그래서 이렇게 쌍을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써준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요 스몰알 써준 거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상동 염색체가 스몰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요 라지알을 가지고 있는 요 염색체가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어. 자, 동물로 따지면 정자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붙어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한쪽에 라지알 가고 또 다른 한쪽에 라지알 가죠. 그 라지알이 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분리되면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건 누구야? 라지알을 가진 애가 두 개 만들어지고
아래쪽에서도 라지 알을 가진 애가 두 개 만들어지고 이 각각의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생식세포가 되죠.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생식세포는 몇 종류밖에 안 돼? 한 종류밖에 못 만들어요. 뭐밖에 못 만들어? 라지 알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라지 알을 갖고 있던 애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스몰 알이 나올 수 없잖아. 전부 라지 알밖에 못 나오지. 이렇게 분리된다 하더라도. 맞아요? 그 얘기 뭐냐면 요, 요 라지알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왜냐면 아빠가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엄마가 만드는 생식세포하고 만나서 교배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됨?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왼쪽에 아빠라고 해볼게 부 오른쪽에 엄마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저 쌍 중에서 한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못 된단 말이야. 생식 세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밖에 안 돼? 요거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이걸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자,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도 같은 원리로 인해서 스몰 R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손이 만들어져. 그럼 자손은 무조건 한쪽은 라지알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한쪽은 스몰알이 만들어져서 만나야 되니까 자손은 100% 유전자 형이 뭐여야 돼? 라지알, 스몰알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몇 퍼센트? 100%. 자, 요거 이해됩니까? 예원 이해되니? 윤서 이해되니? 이게 이해돼야 돼. 관우 이해되니? 오케이. 자, 됐죠? 그러니까 순종의 둥근 완두와 분명히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했는데 그러면 맨델의 생각에는 주름진에도 조금 나올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유전자형은 100% 이거라는 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100% 라지와 스몰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얘들이 전부 표현되는 형태. 자, 얘의 유전자형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라지 R, 스몰 R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 봤더니 이런 표현형이 100% 전부 둥근 애만 나온 거예요. 어라? 반반 섞여 있는데 100% 둥근 애가 나왔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얻은 맨델의 결론이 뭐냐? 라지알과 스몰알이 만나면 무조건 둥근 애가 이기는구나. 둥근 애가 이긴다. 자, 우수하다. 열등하다. 그래서 이기는 놈을 우성이라고 표현했고요. 지는 놈을 열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전자도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겉으로 표현되는, 즉, 1대1로 만났을 때 이기는 녀석과 지는 녀석이 결정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맨델이 첫 번째 법칙. 모든 유전자는 우성과 열성이 있더라,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되죠? 와우. 생리세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해돼야 되는 거야. 성이 알겠니?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우열의 법칙이야. 자, 그럼 보자. 끝난 게 아니야. 자, 그럼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손 있죠. 맨델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00% 얘네들만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맨델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얘들끼리 한번 100% 교배시켜 볼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데려다가 100%다 둥근 애들밖에 안 나온 거야, 겉으로. 그래서 둥근 애들 데리고 왔는데 얘들의 유전자는 뭐예요? 섞여 있는 애들이지. 어, 같은 애들끼리 교배시킨 거야. 이게 바로 자가 수분이죠.
자가수분 시켰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입니까? 한 종류입니까? 두 종류입니까? 써보세요.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한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생식세포는.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다 생각해봐. 얘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쪽에는 라지알이 있는 거고, 이쪽에 스몰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복제를 했어. 그럼 라지알, 스몰알 돼 있는 거야. 얘들이 나눠져. 그럼 위쪽에는 라지알, 아래쪽에는 스몰알 가는 거지. 그럼 위쪽에서는 뭐가 돼? 라지알, 라지알. 아래쪽에서는 뭐가 돼? 스몰알. 그러니까 라지알 아니면 스몰알 두 종류의 생기세포밖에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야, 이거 이해된다 하는 사람만 네 써보세요. 라지알, 스몰알을 가지고 있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두 종류인 거 이해된다. 라지알 또는 스몰알. 이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두 종류 이해됩니까? 이해돼야 돼. 됐지? 같은 이유로 오른쪽에 있는 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몇 종류야? 두 종류야. 라지알 아니면 스몰알이야. 자, 그러면 얘가 정자, 얘가 난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정자가 요렇게 생긴 난자와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치? 또는 요렇게 생긴 애가 요런 난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 또는 이런 정자가 요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지금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냐면 요렇게 만날 수 있어. 한 가지. 요렇게 만날 수 있어. 두 가지. 요렇게 만날 수 있어. 세 가지. 요렇게 만날 수 있어. 네 가지.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단 말이야. 지유라, 그치? 재밌지? 자, 그럼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를 다 밑에다가 자손을 만들어 보자. 그지? 자손을 만들어 보는 거야.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라지알끼리 만날 수 있고, 라지알, 스몰알 만날 수 있고, 스몰알, 라지알 만날 수 있고, 스몰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걸 유전자를 다 써보자고. 어떻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그 다음에 스몰알, 라지알인데, 뭐,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잖아. 짝이니까. 그러니까 라지알, 스몰알 똑같은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몰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는 스몰알. 자, 요거는 지금 유전자형인가요? 표현형인가요? 이건 지금 뭘 쓴 거야? 유전자형을 쓴 거야? 표현형을 쓴 거야? 그렇지, 동준아. 이거는 유전자형을 쓴 거죠? 수아 이해되니? 음. 자, 그러면 얘들에 맞는 이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떤 표현형을 나타내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표현형을 나타낼까? 자, 요 라지알은 어떤 애가 나오겠어요? 둥근 애가 나오겠어? 주름진 애가 나오겠어? 얘는 둥근 애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 라지알 스몰알은 둥근 애가 나오겠어? 주름진 애가 나오겠어?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둥근 애가 나오죠. 그러면 라지알 스몰알 얘도 뭐가 나와? 둥근 애가 나와. 그런데 요 스몰알은 드디어 누가 나와? 주름진 애가 나온단 말이야. 자, 유전자형의 비율은 유전자형의 비율은 이런 애와 이런 애와 이런 애로 유전자형의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죠? 1대 2대 1로 나오죠? 라지알과 라지알 스몰알. 유전자형의 비율은 1대 2대 1이 나오죠? 쭈구리. 응. 표현형의 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표현형의 비는 둥근 애가 3개, 주름진 애가 하나 나오죠. 표현형은 몇 대 몇으로 나와요? 아,
3대 1로 나오네. 둥근 게 3개, 주름진 게 하나 나오네. 맞아요? 역시 우열의 법칙을 따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법칙이 여기서 발견되게 되는 건데 지금 라지알 스몰알이 생식세포를 이렇게 라지알 또는 스몰알로 만들잖아. 감수 분해를 통해서. 왜요? 얘들이 결국에는 상동 염색체에 한쪽에는 라지알, 한쪽에는 스몰알이 있었는데 얘들이 어찌됐든 간에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생식세포가 분열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어? 상동이 분리되면서 들어갔던 애들이 어떻게 된 거야? 라지알 2개 만들고 스몰알 2개 만든 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나온 거죠.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 것이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겼기 때문에 둥근 애와 주름진 애가 3대 1로 나온 거죠. 무슨 말이냐?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양쪽으로 분리되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분리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3대 1이 나온 거예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생식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의 유전자형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3대 1의 표현형이 나온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진 유전자가 분리되어 들어간다는 두 번째 법칙. 이게 바로 멘델의 두 번째 법칙,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열의 법칙은 이해를 잘 하는데 분리의 법칙을 잘 헷갈려 하거든. 분리의 법칙은 뭐가 분리의 법칙이냐면 지금처럼 쌍을 이루고 있는 상동염색체의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이게 분리법칙의 핵심이야. 그런데 뭐를 또 분리법칙이라고 하냐면 이런 애들이 표현형을 3대 1로 만드는 것도 분리법칙이라고 해. 왜? 이렇게 분리되어 들어간 결과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멘델은 두 번의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어떤 실험을 했다? 첫 번째, 순종의 둥근 완도와 순종의 주름진 완도를 교배를 했다. 그랬더니 누가 만들어졌다? 100% 잡종이 만들어졌다. 근데 100% 만들어진 잡종이 둥근에만 나왔다. 이 잡종을 자기들끼리 자가 수분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게 얘는 두 종류. 요거 라잘 아니면 스모랄. 얘도 라잘 아니면 스모랄. 분리의 법칙. 그래서 자손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되면서 유전자형은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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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랄, 라지알, 스모랄, 스모랄, 스모랄 나오게 되고 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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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구리가 나온다. 그래서 둥근 애가 3대, 주름진 애가 1로 나오게 된다. 이게 멘델리안 실험이고 이때 첫 번째에서 알게 된 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우열이 있다. 우열의 법칙. 둥근 애가 주름진 애보다 우성이구나. 둥근 애가 주름진 애보다 우성이구나. 둘이 만나면 둥근 애가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우열의 법칙이다. 그래서 왜 둥근 전자를 대문자로 했냐면 이 유전학에서 우성 형질을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열성 형질을 소문자로 쓰자고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둥근 거를 대문자 R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왜 3대 1로 나왔느냐?
생식세포가 분리되어 들어갔다.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 자, 그 다음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 여기.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걸 우리가 얘들을 교배해서 얻은 자손이 얘들이고, 얘들을 교배해서 얻은 자손이 얘들이잖아. 이렇게 1대, 2대, 3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쓰는 유전학을 쓸 때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써주는 거야. 이게 아래로 들어갈수록 세대가 거듭되는 거예요. 음. 그때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버이라고 해요, 어버이. 자, 어버이들이 지금 뭐였어? 순종 유전자를 가진 어버이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얻은 얘 있지, 얘. 얘는 일대지. 일대인데 무슨 일대라고 하겠어, 얘를? 잡종 일대라고 하는 거야. 섞였잖아. 자, 그 다음에 또 섞였죠? 얘들 뭐라고 하냐면 잡종 이대라고 하는 거야. 음. 여기를 어버이라고 하고 여기를 잡종 일대, 잡종 이대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그때 여기 위에 있는 요거 라지알, 스몰알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한다? 유전자형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모양을 겉으로 표현된 애들을 뭐라고 한다? 표현형이라고 한다. 자, 이게 요약된 거야. 재밌지, 서진아? 자, 유전하게 빠졌나요? 너무 재밌지? 이제 이게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가서 이 맨델의 유전을 발전시켜서 사람에다가 접목시키잖아? 그럼 이제 우리들의 혈액형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게 완전 혈액형이 왜 A형, B형, O형, AB형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공부할 거거든? 그런 확률을 공부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단 말이야, 빠지면. 자, 요것만 알면 돼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 잘 이해했는지 보자고.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도와 순종의 주름진 완도.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떠올려야 돼? 아, 순종의 둥근 완도, 라지알이라는 뜻이네. 이게 와야 되는 거야. 그림을 안 줘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냥 이렇게 순종의 둥근 완도라고 하면 안 줘줄 수 있어요, 유전자형이. 그럼 우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이거? 자, 순종의 주름진은 어떻게 쓸 거야? 스몰알. 교배하여 잡종 일대를 얻는 과정. 아, 얘가 어버이였지. 어버이에서 잡종 일대 얻는 과정이지. 요런 게 머릿속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방금 했던 거지. 자, 그러면 해보자. 뭘 알아야 돼? 얘들이 만드는 뭘 알아야 돼? 생식 세포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라지알이 만드는 생식 세포는 몇 종류예요? 몇 종류면서 누구야? 규빈아? 여러분 뭐예요? 몇 종류? 여준아? 한 종류. 뭐밖에 못 만들어? 라지아밖에 만들어. 그러니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왼쪽 거 아니면 오른쪽 거 얘가 생식세포가 된다는 뜻이야. 자, 주름진 완두는 뭐밖에 못 만들어? 왼쪽 거 아니면 오른쪽 거 어차피 하나죠. 그러면 잡종 일대 유전자는 뭐밖에 안 돼? 라지알, 스몰알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100% 뭐가 나왔다고? 표현형이 둥근 완두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완두 씨의 모양에서 우선 형질을 쓰세요. 자, 형질을 쓰라고 했어요. 유전자형 쓰라는 게 아니라 형질을 쓰래. 형질은 뭐냐면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이게 형질이야. 그럼 뭐야? 우선 형질 쓰세요. 아, 둥근 모양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우선 형질 쓰세요 했는데 이거를 라지아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야. 유전자형 쓰라는 게 아니야. 둥근 형질 써라 그러면 둥근 모양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을 써라. 자, 유전자형을 쓰래요. 뭘 써야 돼? 그렇지. 라지알, 스몰알. 자, 잡종 일대에서, 자, 잘 봐봐. 잡종 일대라는 건 얘야.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모두 써라 이 말이야. 어떻게 써야 돼? 라지 R 아니면 스몰 R. 붙였으면 안 되지. 이건 따로 써야 돼. 붙였으면 안 돼. 라지 R, 스몰 R. 왜? 왜? 얘가 생식세포고 얘가 생식세포인 거야. 두 종류인 거예요. 붙였으면 안 된다. 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5번 문제. 아, 지금까지 했던 걸 종합하는 건데 너무 재밌지? 자, 이번에는 뭐냐면 맨델이 완두를 보니까 이제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도 얘들은 대립하고 있는 거야. 색깔. 어, 노란색하고 초록색밖에 없는 거야, 완두가. 여러분 완두콩 보면은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거든? 색깔 두 개밖에 없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노란색의 순종을 준비했어. 노란색이 옐로우라서 Y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을 스몰 y로 하기로 했어요. 자, 이미 여기서 우리는 누가 우성인지 딱 표현되죠. 누가 우성일 것 같아. 이미 여기서 대문자로 써 있지. 이미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우성이라는 게 이미 답에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이미 노란색을 대문자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어버이를 순종의 노란색과 순종의 초록색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뭐밖에 없을까? 라지 Y밖에 없죠. 초록색이 만드는 생식세포 뭐밖에 없을까? 스몰 Y밖에 없지. 그럼 얘를 교배하면 만들어지는 기억은 뭐밖에 안 되겠어요? 써보세요. 유전자요. 라지 Y, 스몰 Y밖에 안 되겠지. 100%. 잘했어. 재밌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얘들을 뭐라고 할까? 어버이가 만든 잡종 일대. 와우. 외우는 게 아니잖아. 다 이해야. 그지? 과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잡종 일대끼리 교배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잡종 일대끼리 교배하면 얘랑 똑같은 애끼리 교배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두 종류죠. 라지 Y 아니면 스몰 Y. 또 다른 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몇 종류야? 두 종류죠. 라지 Y 아니면 스몰 Y. 자, 경우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야. 하기 편하니까. 어떻게?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를 만드니까 요렇게 만나면 라지 Y, 라지 Y. 요렇게 만나면 라지 Y, 스몰 y. 요렇게 만나면 스몰 y, 스몰 y. 요렇게 만나면 라지 Y, 스몰 y.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기 편하니까 요런 표를 많이 그려요. 자, 그러면 니은은 뭐다? 니은은 뭐겠어? 라지, 라지. 디귿은 라지 하나, 스몰 하나. 리을은 스몰 하나, 스몰 하나.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얘들 라지끼리 있는 애랑 라지랑 스몰이 섞여 있는 얘 세 가지. 얘들은 표현형이 뭘로 나오겠어요? 노란색이 나오겠어요? 초록색이 나오겠어요? 노란색이 나오지. 세 개. 자, 스몰 아이 무슨 색이 나올까? 초록이 나오지. 몇 개? 한 개. 몇 대면? 3대 1. 야, 둥근 애와 주름진 애도 몇 대면? 3대 1. 노란과 초록도 몇 대면? 3대 1. 관계 없다는 거야. 얘가 모양이든 색깔이든 관계없이 순종인 애들을 교배하면 100% 잡종일대가 나오고 이 100% 잡종일대인 애들을 자가 수분하면 잡종이대는 100% 3대 1이 나온다는 거야. 겉으로. 전부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멋있지? 그러니까 맨델이 어떻게 했어? 와, 씨, 대박이야. 내가 드디어 응? 유전의 원리를 찾아냈어. 이제 사람도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리을의 유전자형 썼고요. 니은 리을의 표현형. 자, 니은이 지금 라지 Y, 라지 Y. 디귿이 지금 라지 Y, 스몰 I. 리을이 지금 스몰 I, 스몰 I거든. 자, 표현형을 쓰세요. 요거 두 개는 노랑. 스몰은 초록이 되겠지. 자, 잡종 2대에서 노랑과 초록의 비 몇 대면? 3대 1.
자, 그렇다면 4번의 별표, 잡종 2대에서 총 400개를 얻었다면, 노란색은 총 몇 개겠냐? 3대 1이니까 몇 개겠어? 300개겠죠. 박수. 브라보, 브라보. 이해되죠? 자, 너무 재밌지? 어때, 얘들아? 재밌어요? 어. 이 유전의 매력에 빠지면 이래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얘들아, 고등학교 가서 통합과학, 고등학교 생명과학, 고3까지 보는 수능이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되게 생물에서, 생명 파트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유전이거든. 그 유전에서 그 킬러 문항을 보기 위한 이게 기본이야. 요게 한 70%야. 요 70%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야. 중학교 때 이걸 많이 해놓고 가면. 물론 이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 기본이 잘 쌓여 있어야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하나 넘겨볼게요. 자,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거는 항상 이 자연이라는 건 100%는 없어. 맨델이, 아, 야, 우열의 법칙 있어. 응? 우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어?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근데 100%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 해보니까 아닌 것도 발견되게 됐어요. 예외인 게 나왔어요. 우열의 법칙에 어긋나는 애가 나온 거야. 일단 맨델이 세운 가설을 일단 볼게요. 맨델이 이제 어떤 가설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본인이 실험을 해보니 어, 한 쌍의 유전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우성인 애가 겉으로 표현이 된다.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3번. 이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각의 생식세포로 자, 아까 이거 라지 R, 스몰 r일 때 각각의 생식세포로 이렇게 나누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시 얘들이 쌍을 이뤄서 만난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분리의 법칙이라 했던 거예요. 그치? 근데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분꽃이라는 꽃잎의 색깔의 유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림으로 볼게요. 뭐냐면 얘는 이제 맨날 똑같이 준비하는 거야. 빨간색 꽃 분꽃이랑 흰색 분꽃이 있었어. 그래서 얘도 아마 그 완두콩처럼 우열이 있겠지 하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 유전자가 생세포를 주고 흰색 유전자가 생세포를 줬잖아. 그럼 둘이 만나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빨간색 아니면 흰색이어야 하죠. 둘 중에 한 놈이 우성이어야 하잖아. 멘델의 우열의 법칙에 의하면. 그래서 한쪽씩 받은 건데 얘가 중간이 나온 거야. 분홍색이 나온 거야. 재밌게도 분홍색이 나온 거야. 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모든 게 우열이 있는 건 아니구나. 동등한 애들도 있구나. 빨간색과 흰색, 특히 분꽃이라고 하는 꽃잎의 색깔은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빨간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가 함께 혼합이 되면 그 중간인 분홍색이 나온 거예요. 우열이 어긋난 거죠. 얘는 지금 뭐야? 우열이 어긋난 거야. 이런 애들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 분홍색끼리 RW, RW, 자, 레드 화이트야, 레드 화이트. 자, 둘을 자가교배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자가교배하면. 요 RW가 만들 수 있는 흰세포는 뭐 몇 개야? 두 종류죠. 뭐, 라지 R, R과 뭐예요? W죠. 얘도 R과 W지. 그러면은 얘들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뭐겠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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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가지. 똑같은 거야. 그럼 써볼까? 어떻게 될까? R, R, RW, RW, WW가 되겠죠. 얘들은 우열이 없기 때문에, 자, 얘, 지금 위에 쓴 거는 유전자 형태가 되겠죠? 유전자형. 그럼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형을 찾아보면은, 레드, 자, 레드, 화이트 얘들은 뭐가 나오겠어? 분홍색이 나오겠지. 얘는 WW, 흰색 나오겠죠.
얘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형과 동일하게 1대 2대 1의 B가 나오지. 3대 1이 안 나온단 말이지.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얘는 지금 그래서 빨간색 하나와 분홍색 두 개와 흰색 하나가 나오더라. 뭐 그 얘기예요. 우열이 없을 수도 있다. 자, 여기서 혈액형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습처럼 예고를 한번 해주면은 우리가 혈액형도 사람의 혈액형의 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잖아. 그쵸? 자, 혈액형도 우열이 있어요. O형이 제일 약해. O형이 열성이야. O 유전자가. 그리고 A하고 B는 동등해요. 이게 혈액형의 우열 관계야. 그래서 A형은 아빠한테 A, 엄마한테 A 받으면 얘는 A형이야. 그리고 재밌는 건 한쪽에서 A를 받고 한쪽에서 O형을 받아도 겉으로는 A형이 나와요. 왜냐면 O형이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얘도 A형이 나오는 거야. B형은 한쪽에서 B, 다른 쪽에서 B를 받으면 B형. 한쪽에서 B, 다른 쪽에서 O를 받아도 B형.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혈액형이 A형, 이런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게 B형이 되는 거야. AB형은 언제 나오겠니? AB형은 A와 B가 만나면 방금 분홍색 꽃이 나온 것처럼 A하고 B가 만나면 이거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A, B가 둘 다 나와요. 그래서 AB형이 나오는 거야. 자, O형은 언제 O형이겠어? 힘이 약한 O형은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만 O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액형도 우열과 우열이 없는 게 혼재되어 있는 거야. 뭐 한 가지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자, 아빠가 보통 이제 남자를 네모로 표현하고 엄마를 여자를 동그라미 표현하거든. 자, 아빠가 만약에 A형이고 엄마가 만약에 B형인데 내가 나왔는데 내가 O형이 나왔어. 그러면 집에 가서 울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걱정한단 말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O형이라는 건 내 유전자형이 뭐라는 거냐면 O라는 거예요. 돼지코 같네? O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빠한테서 O를 받고 엄마한테서 O를 받으면 되거든? 근데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잖아. 그럼 아빠의 유전자형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빠의 유전자형이 뭐냐면 A5였던 거예요. 엄마의 유전자형이 B5였던 거야. 그래서 아빠의 A5 중에서 O가 온 거고요. 엄마의 B5 중에서 O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O형인 걸 통해서 아빠의 유전자형을 정확히 찾을 수 있고 엄마의 유전자형을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짜릿하지. 신기반기하죠. 그러니까 A형, B형 사이에서도 O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전의 매력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유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여기 32쪽의 중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 동준이가 질문했는데 마지막으로 맨델이 완두콩 실험에서 몇 개를 빼서 결과를 냈다고 들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모든 실험이 아까 얘기했지만 100% 완벽할 수는 없어. 어, 예외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외성을 좀 제외시키는 거죠. 모든 실험은 조금씩의 어떤 예외는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그것까지 다 완벽한 건 없지 사실은 100%는 없어요. 우리가 무지개를 봐도 무지개가
얘들아, 무지개 색깔 뭐야?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러잖아. 그치? 하지만 잘 보면 빨간색하고 주황색, 어디까지가 빨간색, 어디가 주황색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빨주, 노초. 사실은 무지개 보면 연속돼 있단 말이지.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실제 세계의 현상과는 약간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실험 결과를 낼 때도 오차라는 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다. 그렇게 아마 맨델도 그렇게 실험했을 거예요. 재범이가 질문했는데 형제끼리는 혈액형이 똑같냐? 다를 수 있어요. 어,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 요걸 예를 갖고 와서 보면은 아빠가 A5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엄마가 B5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만 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할 수 있으니까 생길 수 있는 자손은 네 가지예요. AB, AO, BO, OO의 유전자, 네 가지 유전자가 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자손은 AB형, 어떤 자손은 AO니까 A형, 어떤 자손은 BO니까 B형, 어떤 자손은 O형. 엄마 아빠가 AO, BO면은 네 가지 혈액형 다 나올 수 있어. 자손 중에. 누가 나올지는 확률적인 거야. 25%씩 확률은 동일해요. 재밌지? 네. 여기 재밌는 건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